게임스탑이 주가가 95% 급등합니다. 134%가 급등을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시죠? 네, 진수입니다. 지금 장이 오늘 많이 빠져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폭락 마감을 했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일 먼저 이제 시장의 하락에 좀 불을 지폈던 요인이, 최근 이제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이제 마무리한다, 즉 긴축으로 이제 돌아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5금리가, 중국의 15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저께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일단 연출이 됐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인민은행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멈추지 않는다, 계속한다라고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이제 차익 욕구를 또 자극하는 요소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을 먼저 좀 보고 차근차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21선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면서 또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지난번 이때랑 이제 비슷한 모습이죠. 비슷한 모습인데, 그 이후에 장은 한번 끌어올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하락세로 이제 전환이 될지, 이제 그 부분은 다시 또 내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21선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탈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격도가 벌어지다 보니까 21선 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이제 다시 이격도 이제 수렴이 됐죠. 이 구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5일선 어제 이탈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 나오면서 21선도 이탈이 되면서 일단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다시 마찬가지로 살려낼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액션이 좀 달라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 글로벌 증시도 비슷한 모습인가 라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죠. 이제 환율이, 달러가 계속 약세였는데 이제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세가 나오게 되니까 시장에 이제 압박을 줄 수가 있죠. 하방 압박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중국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 21선은 완전히 이탈을 하면서 오늘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유동성 축소나 긴축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경제 봉쇄 정책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된다 라고 이제 그런 악재성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하락세인데요, 이게 보면은 요 구간이죠. 지금 독일 지수인데요, 독일 닥스 지수인데, 수렴된 부분에서 주가가 하향 이탈된 다음에 다시 한번 수렴된 구간까지 어제 끌어올렸지만,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던 모습입니다. 그저께 끌어올리고 어제 마감됐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이 이탈된 이후에 계속해서 5일선은 넘어서지 못하고 5일선 아래에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것도 이제 살짝 고점에서 이제 완전히 거의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 내부에 또 이런 악재들이 또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출몰하면서 봉쇄 정책이 더 강화되거나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이제 제기가 된 거죠.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이탈이 되면서 급락세로 어제 마감이 된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이 이제 완전히 이탈이 됐고, 지금 밑에 21선이 지금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에 21선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21선이 깨고 내려가느냐,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최근에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야기했던 게임스탑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스탑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날 제가 이제 업로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그 다음날 다시 게임스탑이 주가가 95% 급등합니다. 예, 95% 급등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였죠. 134%가 급등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35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이 예전에 이제 5달러짜리 주식이었어요. 5달러짜리 주식이었는데 주가가 이제 뭐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20달러까지 갑니다. 예, 그리고 이게 40달러대까지 가니까요. 헤지펀드들이 이제 매도 리포트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 40달러일 때 목표가 20달러짜리, 즉 여기서 반토막이 나야 정상이다라는 매도 리포트가 출회가 됐고요. 그러면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네,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동학개미가 있지만 미국에는 로빈후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빈후드가 이런 뭐 자기네들끼리 이용하는 게시판 같은 데 있죠. 예, 이래서 공매도를 죽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온 개별주들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치게 되면, 공매도를 친 종목들은 오히려 로빈후드가 단합을 해서 그 종목 오히려 더 매수를 해서 끌어올려 버리는, 이런 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이상 현상들이,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들려오는 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 게임스탑 한 종목에만 가지고도 헤지펀드들 공매도는 40달러에서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지금 게임스탑이 347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350달러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게임스탑만 가지고도 손실 금액이 5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수십조 원이 되는 거죠, 손실 금액이. 그래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공매도를 쳐놓은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들에도 이런 손실들, 조 단위의 손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혀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재미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손실금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금은 커지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이제 공매도에 대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팔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게 이제 팩트는 아니고, 저도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그런 현상들도 일부 매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헤지펀드들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이슈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온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CFD에서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뭐 소식도 일단 지금 장 끝나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 CFD가 뭔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CFD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이 CFD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금만 가지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CFD로 매수를 하잖아요. 만약 삼성전자를 1억 원어치 매수를 한다. CFD로 매수를 하면 5억 원어치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얘가 나오죠.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연말 15억 원 이상인 자산가는 이듬해 차익을 실현했다면 이익금의 20%대를 세금으로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4억 원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가 1억 1천만 원 가량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생겨난 어떤 이제 파생상품이다, 장외 파생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 자, CFD에 돈을 넣어두게 되면 연말에 매도, 연초 매수, 이런 패턴은 우리가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CFD를 통해서 증거금 20% 가량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억 원을 여기다가 투자하면은
10억 원 주식을 매수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5배짜리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배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증거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게. 그러면 1억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자산가들, 고액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어떤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어떻게 해요?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주식 신용 매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용 매수를 해가지고 팔려면 보통은 2.5배 정도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이 한 30% 정도 나야지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만 돼도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장이 조금만 빠져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쪽에서도 반대 매매가 좀 출회가 됐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정확하게 시장이 왜 빠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해보고 있는 거죠. 추정을 해보고 있고,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냥 종합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다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진짜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액션이 중요한 상황이 또 왔다. 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해외 증시도 고점에서 다들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환율도 문제죠. 오늘 환율이 바닥권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38% 오르면서 이제 1119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곧 1120원까지는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다시 이 환율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계속 이제부터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심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에서 일단 오늘 밤 미국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미국장의 흐름을 보는데, 만약에 이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일장.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일부 어느 정도 현금은 좀 만들어 놓고 현금 들고 좀 대기를 한 상태에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완전히 깨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너무 늦지 않게 현금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즉 뭐냐면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와도 일정 부분은 현금을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빠르게 현금 만들어서 또다시 이제 하락장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 있으면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